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저점에서 인생 매수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생 매수 자리에서 매집한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입, 그리고 청산,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잡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잡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이 매수 추세인 게 확실해졌는데, 네. 지금 주봉 차트 보니까 네.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나스닥이 매수 추세로 아예 전환이 된 건가요?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주봉이죠. 주봉의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해 나가고 있어요. 밑에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죠.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121선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61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장기 이평선을 앞전에서는 저항을 받다가 이제는 뚫고 올라탄 게 보이죠. 네. 그리고 밑에 이평선들이 51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추세가 맞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매도라는 거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가 유리하고 저기 상단까지 올라가면은 매도가 유리한 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주봉을 봤을 때는 여기 일단 밑에 이평선들이 받쳐주는 이평선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여기 14,000이 넘어가는 여기 61선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는 오히려 꺾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는 매도이나 단기 추세는 매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기는 매수인데 중기가 매도야, 이런 경우에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의 박스 플레이를 또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일단 지금 이게 주봉에서는 이게 위에 선이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봉을 보면은 저 선이 숨어 있어서 못 잡을 수도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차트를 되게 축소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인생 매집 자리들을 이제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내가 다 잡아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나스닥에서 좀 수익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 121선을 돌파해 버렸단 말이야. 올라탔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는 아까 위에 61선 저항이 있었는데 일봉을 봤을 때 위에 더 이상 이평선이 없어. 텅텅 비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잡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봉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이 앞전에 여기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네. 요 구간들을 이어서 15,000이라는 저항권을 볼 수가 있어. 그 전에 또 저항대를 본다면 이제 앞전에 여기서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두 번째 매도 포인트인데 딱 보면 14,500이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앞전에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를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고점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평선이 없어서 저항 자리를 못 잡겠다 할 경우에는 앞전에 고점 꺾여서 내려간 자리들, 꺾이고 내려가고 꺾이고 내려가고, 이런 자리들을 하나의 매도 진입가 또는 매수의 목표가, 그런 걸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항선은 이제 네. 매물대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지선 매물대는 어떤 구간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저항선 잡을 때 앞전에 이제 저항 받고 떨어진 자리를 봤잖아요. 그럼 앞전에 지지받고 올라간 자리를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보셔도 돼요. 여기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일단 얘들은 그래도 이평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어요. 네. 이 선만 보고도 매수 플레이를 해도 상관없어. 만약 매수 진입을 한다면은 이 이평선들이 버텨주는, 지지받고 올라갔던 이 위치들 있죠. 13,000 또는 12,900, 이런 포인트 자체를 하나의 진입가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가 밀리면은 그 밑에 이평선, 그리고 그 밑에 이평선, 이런 식으로 1, 2, 3
진입가 세 군데를 또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앞전에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던 이 아래 꼬리가 여러 개 나온 위치들이 있죠. 또는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간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평선들이 너무 완벽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쳐서 13,000을 진입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어제도 나왔죠.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죠. 정별 상태를 서서히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모든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13,000쯤을 매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12,500에서 또 지지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앞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3,000이 밀렸어. 그러면 뭐 500포인트 아니 12,500, 12,000 이런 식으로 매수 진입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평선으로 진입가를 잡던지 매수 진입가, 그리고 앞전에 지지 저항이 나왔던 그런 매물대들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해서 진입 포인트를 잡아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2배 높은 52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7월 실업률 또한 3.5%로 집계 되면서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에서 2월 기록한 수치로 복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조들로 인해서 미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없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물가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 때문에 혼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혼조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선물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 나스닥은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 대응을 해야 할지,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관망했다가 다시 또 매도 대응을 할지, 이렇게 시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바로 선물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보자분들께서는 경험이 적다 보니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골든서퍼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최신 정보들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